NBA 선수들은 모두 극한의 경쟁을 뚫고 올라온 선수들이라 투쟁심, 경쟁심이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하지만 이런 성격이 가끔 독이 되어 싸움을 유발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팀메이트와 언쟁이 벌어질 때 더더욱 문제가 될 때가 많은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NBA 팀 내 싸움 탑7을 알아보겠습니다. 1위는 좀 무서운 내용이니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위는 라트렐 스프리엘과 PJ 칼레시모입니다. 스프리웰은 워리어스 소속 선수, 칼레시모는 감독이었습니다. 스프리엘이 감독 칼리시모의 멱살을 잡고 협박해서 워리어스와의 270억짜리 계약이 해지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7위부터 엄청나죠? 그 당시 스프리웰은 올스타급 선수였고 칼레시모는 시튼 홀이라는 대학교 농구팀을 맡다가 워리어스로 넘어온 감독이었습니다. 그 당시 NBA에서는 감독들이 선수들을 빡세게 굴렸고 복장 규정도 있었는데 칼레시모는 대학교에서 넘어온 감독이라 특히 더 통제가 심했습니다. 스프리웰은 그의 지도 방식이 마음에 안 들었는데요. 코트 위, 코트 밖에서 감독과의 언쟁이 심했어서 이미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훈련 도중 감독이 스프리웰에게 패스 좀 간결하게 해라 라고 말했는데 스프리웰은 기분이 나빠졌고 나 건들지 마이소 라고 합니다. 감독은 아랑곳하지 않고 스프리웰에게 계속 지적을 하다가 결국 스프리웰은 화를 못 참고 감독을 멱살 잡고 패려고 합니다. 그는 얼마나 힘이 셌던지 코칭 스태프, 동료 선수들, 경호원들까지 달려와서 말렸는데요. 이후 스프리웰은 사과 발표를 했지만 모든 기업 후원이 끊기고 워리어스와의 계약도 해지되고 커리어도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6위는 버논 맥스웰과 하킴 올라주원입니다. 버논은 경찰이 말리지 않았으면 올라주원을 칼로 찌를 뻔했다 면서 그때의 급박한 분위기를 회고했습니다. 하프타임 때 올라주원에게 더 많은 패스, 퍼스를 해달라고 말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데요. 경찰이 총을 들고 와서 말리자 그제서야 이 둘은 좀 진정했다고 합니다. 버논은 눈빛, 몸매만 봐도 엄청난 투지와 허슬 플레이가 느껴지는 선수인데요. 올라주원과의 싸움은 개인적인 감정이 아닌 최고의 팀을 만들기 위해 나온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었고 자신은 올라주원을 사랑한다고 밝혔습니다. 버논의 말이 일리가 있는 게 결국 이 둘은 1994년, 1995년 휴스턴 로켓츠를 NBA 파이널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5위는 코비 브라이언트와 샤키로닐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둘은 역대급 듀오일 정도로 엄청난 파괴력을 자랑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둘 사이에선 끊임없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일단 이 둘이 성격부터 너무 달랐는데요. 샤키로닐은 좀 욜로 스타일이고 미디어를 통해 관심 받는 것도 좋아하고 농구 말고도 자신의 재능을 다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반면 코비는 오로지 농구, 하루 종일 농구에만 집착할 정도로 대단한 연습량, 자기 희생을 하는 선수였는데요. 그래서 오닐의 성격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둘 다 리더가 되고 싶어 해서 마찰이 있었는데요. 특히 코비 영입 전에 오닐이 리더였는데 코비가 점점 성장하면서 리더 역할을 하고 싶어 해서 둘의 마찰이 심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둘은 다 데리고 있기엔 둘 다 몸값이 너무 비쌌습니다. 그래도 이 둘은 2000년부터 3년 연속 우승을 차지하며 왕조를 만들었는데요. 하지만 둘이 좀 더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면 몇 차례 우승을 더 하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남긴 합니다. 4위는 바비 포티스와 니콜라 미로티치입니다. 때는 2017년 이 둘이 한 팀에서 같이 뛰고 있던 시카고 불스 연습 때 일어난 일인데요. 이 둘은 이 사건 이전에도 크고 작게 싸운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연습 과정에서 별일도 아닌 걸로 또 싸우게 되고 이번엔 포티스가 미로티치에게 여러 번 주먹질을 날렸고 미로티치는 안면 골절 및 뇌진탕 부상을 당하고 병원에 실려갑니다. 얼마나 때렸길래 저렇게 큰 부상을 당했을까요? 포티스는 구단 차원에서 8경기 출전 징계를 받고 미로티치는 한동안 코트 위에 복귀하지 못합니다. 포티스는 언론을 통해 공개 사과를 했는데요. 대인배 미로티치는 포티스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같은 팀의 일원으로서 잘해보자고 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3위는 마이클 조던과 스티브 커입니다. 마이클 조던의 1차 은퇴 후 불스로 돌아왔을 때 그는 팀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 팀원들을 몰아붙였습니다. 트레이닝 캠프에서 연습 경기 도중 스티브 커와 부딪히면서 말싸움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다툼이 거칠어지면서 조던이 커에게 먼저 주먹을 날리고 커도 조던에게 주먹을 날렸습니다. 조던에게 펀치를 날리는 스티브 커도 참 대단한데요. 다행히 조던은 후에 커에게 찾아가 그때는 내가 선을 넘었다 며 사과를 했는데요. 이후 둘은 사이가 좋아지고 특히 조던은 스티브 커를 든든한 팀원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스티브 커가 1997년 파이널 6차전에서 조던의 패스를 받아 위닝샷을 넣기까지 이 둘의 다이나믹한 브로맨스가 있었습니다. 2위는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드레이먼드 그린과 조던 풀, 케빈 듀란트입니다. 드레이먼드는 참 공평한 친구인 게 상대팀도 괴롭히지만 종종 자신의 성격을 못 이기고 같은 팀 팀원들도 괴롭힙니다. 2022년 10월
워리어스 팀 연습 도중에 드레이먼드와 조던 풀의 언쟁이 일어납니다. 드레이먼드가 조던 풀에게 다가가서 뭐라고 하자 조던 풀이 그를 밀쳐냅니다. 드레이먼드는 조던 풀에게 선빵 펀치를 세게 날렸는데 이게 다 카메라에 잡히고 영상이 유출되어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은 드레이먼드의 펀치가 그의 슈팅보다 정확하다고 비꼬면서 그를 비판했는데요. 팀 차원에서 벌금 징계를 받고 조던 풀도 한동안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드레이먼드 그린은 2018년 11월 12일 클리퍼스와의 경기 도중 당시 팀메이트였던 케빈 듀란트와도 심한 언쟁을 벌이고 거의 그를 칠 뻔하는데요. 4쿼터 마지막 포제션에서 드레이먼드 그린이 듀란트에게 패스하지 않고 공을 몰다가 턴오버했고 연장으로 흘러가서 듀란트가 한마디 했습니다. 당연히 듀란트한테 줘야지 바보야. 드레이먼드는 구단 차원에서 한 경기 출전 정지 및 무급 징계를 받았습니다. 1위는 길버트 아레나스와 자바리스 크리텐튼입니다. 이 사건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총기 난사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사건이었습니다. 때는 2009년 12월 워싱턴 위저즈 소속이었던 길버트 아레나스는 팀메이트들과 전용기로 이동을 하면서 카드 게임을 합니다. 그러다가 크리텐튼에게서 $1,100를 땄는데 크리텐튼은 네가 정당하게 딴 게 아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 둘은 전용기로 이동하는 내내 언쟁을 벌이는데요.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아레나스가 말합니다. 내일 연습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게. 크리텐튼이 말합니다. 뭔 소리야 임마, 넌 내가 뭘 할지 알기나 하냐? 아레나스가 말합니다. 난 총 갖고 얘기해. 크리텐튼이 말합니다. 나도 총 갖고 얘기하는 사람이야. 이틀 뒤 팀 연습 때 아레나스는 훈련장에 내정의 총기를 들고 나타납니다. 크리텐튼 보라고 자신의 라커룸 자리에 딱 비치해두고 그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 골라봐. 그걸로 너 쏴줄게. 크리텐튼은 말합니다.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나도 하나 있거든. 이러면서 자신의 품에서 이미 장전된 총을 꺼내고 아레나스에게 겨눕니다. 이 장면을 보고 다른 팀원들은 경악해서 다 도망가고 감독이었던 필립 손더스는 한동안 자신의 오피스에 갇혀 나오지도 못합니다. 다행히 캐런 버틀러라는 둘의 팀메이트가 둘을 잘 타이릅니다. 특히 크리텐튼에게 너 지금 방아쇠 당기면 커리어는 물론 인생 망한다 고 말하며 잘 달랩니다. 다른 팀메이트들이 911을 불렀고 사건은 일단락됐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 이후 아레나스, 크리텐튼 둘 다 나락의 길을 걷습니다. 워싱턴 위저즈는 시즌 끝나고 아레나스 및 다른 팀원들을 다 트레이드시키고 리빌딩을 진행합니다. 크리텐튼은 개버릇 남주지 못했는지 LA 갱단에 소속되어 살인에 가담했다가 잡혀서 23년 감옥형 선고를 받았으나 비교적 최근인 2023년 4월 21일에 석방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팀 내 싸움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